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치권의 뉴스들 몇 가지 여러분들께 단편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번에 대정부 질문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것처럼 스타 장관들이 여러 명이 탄생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따박따박 받아치고 되치기, 윤 말대로 스타 장관 쏟아졌다, 이런 제목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우선 그 유형을 쭉 정리했어요. 유형을 정리해버리니까 우선요, 내로남불하지 마라, 이런 반박문을 내놨는데, 우선요, 이 한정희 의원이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표현 적절하냐, 이거를 한덕수 총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했고요.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박범계가 이 검사들 전부 장관이 다 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전례가 있느냐, 딱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박범계 당신이 장관할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물러서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배 의원이 인사기준 7가지인데 과연 윤 정부 인사 기준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도 7대 기준 지켜진 게 있느냐, 하나도 안 지켜지지 않았느냐, 바로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로남불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걸로 이제 반박한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질문을 해오면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요, 왜 유치한 씨가 이 독 안에 올라가서 데모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다 경고하고 말만 행부들처럼 반복하냐.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이 불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다만 경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별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탄희 의원, 현장 점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아느냐, 딱 이렇게 물으니까요, 어쨌든 불법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노조들끼리 하청과 원청 사이에 임금 구조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탄희 의원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느냐 또 따지고 들으니까요, 이상민 장관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바로 닦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과 이 권영세 장관의 또 주고받기식 질문과 답변인데요. 김병주 의원은 이제 사성 장군의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죠. 합동신문조사나 SI 자료를 봤냐, 그러니까요, 권영세 장관이 자료를 봐도 어떻게 무엇으로 죽였느냐지 근본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병주가 자료를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뛰어나네요, 이렇게 비꼬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 큰 소리를 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공세를 막아낸 스타 장관들이 이번에 많았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스타 장관으로 이 존재감이 부각된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 한동훈 장관도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추락하는 지지율에 좋은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을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소수 의견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거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의 평가인데요. 한 장관이 장관이라고 하는 그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할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까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호흡으로도 굉장히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이 질문과 답변 이런 것이 국회에서 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적인 의미도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한 장관의 탄핵도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험에 소속되어 있는 김용민 의원은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해서 주변 의원들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예, 이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서초동 25시라고 하는 이 칼럼을 통해서 이 공무원 피살과 이 강제 북송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 박기동 검사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검사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 사법연수원 30기고 50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중앙지검 3차장이냐? 지금 중앙지검 3차장에 말이죠. 과거에 공안부를 올렸던 이 공안 수사 파트가 1, 2, 3부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외사부라고 했던 국제범죄수사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벌써 여러분들 뭐 공공수사, 이 공안부 하면 딱 이 공공안전과 이 안보 관련 사건들 다루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보 관련 수사 사항이 뭐예요? 바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수사 1부, 2부, 3부가 다 바빠요. 1부에서는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 박지원, 그리고 이 서훈, 박지원 관계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공공수사 3부에서는 뭘 하느냐. 이 강제 북송 사건. 여기는 서훈, 그 다음에 노영민, 그 다음에 정의용. 이런, 이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도,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관련 TF를 구성, 운영해서, 이 관련 의혹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고, 또 여러, 입장도 설득 논리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9층에 공공수사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층 사무실 보면요, 여천깃불이 밤 11시를 넘어서도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지금 공공수사 1부와 2부는요, 3부는 국정원에서 가져온 자료, 압수수색한 자료도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서 받은 자료들을 전부 다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해경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이요,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티타임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티타임은 이 조국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 추미애 때부터 이제 완전히 제도를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티타임이 부활이 됐는데, 이때도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기순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 공공1부와 3부가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수사 2부는 뭘 하고 있느냐? 여가부에 대한 압수수색 업무. 여가부가 뭡니까? 바로 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즉, 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관련 인사들, 김경선 차관이라든가 이 장관을, 그리고 관련 직원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까지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공수사 1, 2, 3부가 모두 이렇게 거의 뭐 심야까지 수사하다 보니까 중앙지검 3차장이 안 바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범죄수사부, 옛날 외사부도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도 저도 종종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은행에서 말이죠, 이 조 단위, 지금 현재 총 합계가 7조로 알려져 있어요. 7조 단위의 불법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금감원에서 딱 이거를 잡아가지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감원에서는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수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는요,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금 성격, 그리고 불법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법조계에서는요, 중앙지검의 3차장이 이렇게 바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의외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요, 이 4차장 검사가 바쁠 거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부패 4차장 산하에는 반부패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 반부패부가 과거의 특수부 같은데요. 그래서 이 특수부 파트가 상당히 바쁘리라고 했는데, 거꾸로 공공수사 파트인
중앙지검 3차장 쪽이 더 바쁘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고영곤 4차장 검사 산하의 반부패 3부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지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이 검찰 뭐 많이 하죠.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동부지검에서 또 블랙리스트 수사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과 산하 그리고 이제 경기 수원지검 이쪽에서 많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자, 이게 이제 우상호가 최근에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지금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면서요.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문재인 정권의 전 부처, 안 털린 부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이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수사니까 당연히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검찰, 경찰에 수사만 있느냐? 아니올시다. 감사원 감사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 표적 감사, 표적 수사, 결국은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요. 이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워낙 이 의혹들이 큰데다가 상당한 이 객관적 이 물증들을, 스모킹 건들을 많이 이미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 전방의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불가피한 이 법치주의의 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과연 어느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가부, 서울중앙지검은 2부에서 공공수사 2부에 서잖아요. 그리고 또 공공수사 1부하고 3부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대북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지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산업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통일부 이런 데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의 수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에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부에서는 지난 13일 날 한국수사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황희 민주당 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반응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감사원의 감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말이죠, 이 전현희, 그 다음에 한상혁 감사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도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야당이 아주 집요하게 이건 편파적 감사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감사가 아니고 이미 감사 격으로 잡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외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시점이 지금 7월 중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아주 단호하게 부인을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도 철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익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 감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임기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더 이제 언론의 초점에 스포트라이트를 밟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감사와 수사, 이거는 최종 목적지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한 6, 7건 정도가 피의자로 딱 적시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지금 대표에 출마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번 최고위 선거가 있고 당 대표 선거가 있는데 당 대표는 이미 뭐 어대명으로 다 끝난 거고요. 박용진, 강훈식 있어봐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에? 이재명 당선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 의원에 누가 선정될 것인지, 선출될 것인지 관심사항인데요. 이것도 큰 관심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컷오프 통과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딱 친명 4명, 반명 4명으로 돼 있어요. 친명은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그 다음에 반명은 송갑석, 고영인, 고민정, 윤현찬 이렇게 4명으로 비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들 가운데 5명이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중에 당선이 5명 되고 3명만 떨어지는 건데요.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최소한도 친명계 2명만 입성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는 친명 지도부가 딱 된다. 왜냐면요, 총 9명인데, 당대표고 원내대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7명으로 꾸려지잖아요. 7명 중에서 7명인데 말이죠. 그 중에 지명직이 또 2명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5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5명 중에서 2명만 되면 나머지 3명이 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총 9명 중에 6명이 사실상 친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명만 되더라도 친명 지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방탄조끼를 확실하게 입는다. 이렇게 이재명은 지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도하는 이유는 뭐냐? 딱 탈락된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이 2명이 이수진과 이수진은요, 동작 이수진입니다. 양이원영 이 2명인데, 양이원영은 이제 비례대표라는 거 다 아실 테고, 이 2명이요. 강성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떨어졌느냐? 이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요, 예비 경선은 일반 경선이야 뭐 여론도 반영하고 당심도 반영하고 그러지만은 이 예비 경선에서는요, 완전히 중앙의원 투표 100%로 결정이 돼요. 이 중앙의원 투표는 뭐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들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우려하느냐? 지금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우려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철험에 이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이거 팬덤이 있어요. 이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에 여야 말할 것 없이 이 팬덤 정치를 좀 버려라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덤 정치를 의식을 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중앙의원들이 결국은 이수진과 그 다음에 양이원영은 버린 카드로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어차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전혁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SNS를 통해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하나는 네 번째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바로 김모 씨. 근데 이 사람이 배 씨, 수행비서, 김혜경의 수행비서는 배 씨하고는 특수 관계에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배 씨 재산이요, 50억 원이 넘어요. 저도 보도에 드렸잖아요. 재산이 서울에 성북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송파에 또 하나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수원에는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래갖고 한 5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남시 7급 공무원하고 경기지사, 이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 하기 전에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역할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사무보조가 하는 게 뭐냐? 커피 아니면은 타고 책상 닦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어떻게 55억을 이거를 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과연 이 자금 출처 경찰 싸그리 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소유주 돈, 이거 아파트 실소유주가 누구냐? 더군다나 이 극단 선택한 사람은 이재명이가 주재한 이 회의에까지 참석할 정도인데, 내가 왜 나하고 연계시키냐, 이렇게 이재명이가 반박을 했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런데 회의에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 4일이 지나서야 오늘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놓고 개딸들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 이거 제대로 좀 수사하라. 그리고요, 박용진 후보도 가격을 하고 있어요. 의원 사무실에서 장난치지 말고 확실히 행동하라. 이거 엄청난 것이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박용진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전효 의원은요, 5번째 희생자가 누굴 것이냐.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에 있는 데스노트, 5번째 희생자가 누굴 것이냐. 아마도 누굴 것이냐. 바로 최고위원 후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인물. 누구냐? 바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송갑석 의원이 될 것이다. 예. 자, 왜 그러느냐? 송갑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컷오프를 통과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 비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5번째 데스 노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송갑석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또 치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냐?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인데 90년 이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다.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국 통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송갑석은 당연히 부인하고 안기부 조작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국회 들어와서는 납북자는 실종자다 이런 개정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센 반발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지만은 이것 정도가 아니고 또 있다. 2003년도에는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사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또 검은 과거가 있는데, 이런 자가 최고위원, 이게 기가 막히다 이거죠. 전과 사범이 당 대표인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당이다 이거지. 아수라당도 아깝고 골마 터진 썩어 문드러진 정당인데 존재의 이유가 없는 정당이고, 여기는 바로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정당은 존재 이유조차도 없다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정숙 여사 옷값이 공개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비항소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떠나기 직전에. 그리고 이 관련 자료는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항소하니까 항소 재판이 열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거 항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이 정부의 항소를 이어받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요, 이 납세자 연맹에서 이거를 고발해가지고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법원 공개 이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 반발을 해서 항소를 조치한 건데, 똑같은 납세자 연방에서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달에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서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지금 선전포고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지금 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항소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공개하라 이렇게 내놓을 경우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를 취하지 않고 항소에 임한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안보, 문재인 정권에서 이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 이유를 밝혔는데, 한번 윤석열 정부의 이 항소 주장 요지가 나오면 이 법원에서 어떤 또 이 지면에는 판결이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